서울 강남구 역삼동 11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42분. 한준석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출구를 빠져나와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은행나무 잎은 이미 대부분 떨어졌고 바람은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 깃을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윤서연에게서 오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습니다. 36살, IT 중견기업 과장, 안정적인 직장, 강남의 34평 아파트, 결혼 7년 차.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1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준석은 1403호 앞에서 멈춰서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보니 서연의 하이힐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펌프스, 어제 새로 산 것입니다. 준석은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그대로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놓은 냄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밥을 데우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가 어깨를 가렸습니다. 준석은 서연을 7년 전 선릉역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광고 대행사 디자이너였고 그는 신입 개발자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협력 프로젝트에 배정되었고 석 달 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만족했고 친구들도 축하했습니다. 처음 3년은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을 걸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사진첩에는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서연이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근무도 생겼습니다. 준석도 팀장 승진을 준비하며 바빠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팀원들이랑 먹었어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준석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네, 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침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거울에 김이 서렸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은 1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침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해요. 서연이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싸움도 없었습니다. 배신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매우 천천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것,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정. 준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도 정이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연은 11시가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코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준석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서연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재 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20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하고 대답을 들으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7년 전 그 카페에서 본 여자.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여자. 이제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은 후에도 계속되는 이 관계는 무엇일까요? 습관일까요? 책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약함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잠들 것입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다시 이 침대에 누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쩌면 평생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석은 몰랐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14층 1403호 침실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각자의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한준석은 여의도 IFC몰 32층 연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협력사 프로젝트 완료 기념 리셉션이었습니다. 준석은 명함을 정리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의 회사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 참석한다는 건 서연은 몰랐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구석 테이블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시선으로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서연은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준석은 그 남자를 알았습니다. 서연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작년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일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석은 1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석은 멈춰 섰습니다. 복도 모퉁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끝났잖아요.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해요. 조심하는 게 지겨워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눈치챘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눈치챘으면 진작 뭐라고 했겠죠.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너무 조용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경멸일까요? 준석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올 수 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회식 있다고 하면 되겠죠. 호텔은 제가 예약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소리, 옷 스치는 소리. 준석은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시야 끝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길었습니다. 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여의도 32층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준석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연회장으로 돌아가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18:47 IFC 32층 강민재 윤서연 호텔 예약 언급.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10분 후 서연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5분 뒤에 반대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그룹에 섞여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습된 것처럼. 준석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감정 없이, 마치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리셉션은 8시에 끝났습니다. 준석은 서연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였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3일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18만 원 10월 12일, 여의도 호텔 라운지 9만 원 10월 27일, 청담동 와인바 12만 원 11월 8일, 신사동 프렌치 레스토랑 22만 원. 준석은 이 장소들을 검색했습니다. 모두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회식 장소로는 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준석은 팔로우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들을 살폈습니다. 민재의 게시물, 여러 개의 좋아요가 눌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전시회 인증샷, 와인 사진, 모두 최근 한 달 내의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민재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기혼자였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밤 10시, 준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1시 4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멈칫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회식 어땠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술 많이 마셨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등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강남 쪽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에게서 고기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샤워 냄새가 났습니다. 씻고 자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석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석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사설 탐정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는 리뷰를 읽었습니다. 30분 후 한 업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상담 요청 내용, 배우자 외도 조사 의뢰, 증거 수집 필요, 비밀 보장 요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했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서연이 무엇을 잃게 될지 정확히 알게 만들 것입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침실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서연이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잠든 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결혼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필요한 것 1. 외도 증거 사진, 영상, 문자 2. 재산, 목록 정리 3. 변호사 상담사, 회사 내부 고발 민재. 마지막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준석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서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선릉역 카페에서 서연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 반했습니다. 지금 그 웃음은 다른 남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준석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자가 힘을 가집니다. 서재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설 탐정 업체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상담 가능합니다. 강남역 인근 사무실. 주소는 따로 전송하겠습니다. 준석은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준석은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7층에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K1 종합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너머 앉은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2주면 충분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호텔 출입, 차량 동승, 식사 장면. 이 정도면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상대 남자의 회사 정보도 필요합니다. 직급, 프로젝트 내역, 내부 평판. 남자는 잠시 준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비용 50만 원입니다. 준석은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늦을 것 같아요. 준석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첫째 주 금요일, 준석은 탐정 사무실에서 USB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탐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1월 20일, 여의도 특급 호텔 로비. 서연과 민재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 11월 24일, 한남동 레스토랑.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있는 장면. 11월 28일, 청담동 거리. 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걷는 모습. 영상도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5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준석은 표정 없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탐정이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준석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민재 씨 관련 자료입니다. 직급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연봉 1억 2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3개. 모두 대기업 광고입니다. 준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내규상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대상입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준석은 집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8시쯤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석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준석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의 기록이에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민재 씨와 만난 모든 순간입니다.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여의도 리셉션 때부터요. 복도에서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살아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준석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형식상 결혼은 유지하되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혼하면 복잡하잖아요. 부모님들, 재산 분할, 회사 소문. 준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로 상대방 일에 간섭하지 않기. 재정은 분리.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외부에는 정상적인 부부로 보이기. 서연은 준석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도 원하던 거 아니에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구속 없이 사는 것. 제가 그걸 주는 거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준석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서연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룸메이트예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석과 서연은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서연은 더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주말에도 외출이 잦았습니다. 준석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석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12월 둘째 주, 준석은 서연 회사의 인사팀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내부 윤리 위반, 제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강민재의 부적절한 직원 관계에 대해 제보합니다. 첨부, 증거 사진 5장. 전송하기 전에 준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재의 경력은 끝날 것입니다. 그의 가정도 무너질 것입니다. 준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석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첫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관심 없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재 씨가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조사요? 내부 윤리 위반. 누가 제보했대요? 사진도 있고. 서연은 준석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에요.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봤습니다. 자유롭게 살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동의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제가 책임질 의무는 없어요. 준석은 차분했습니다. 민재 씨는 기혼자예요. 회사 규정 위반이죠. 누군가는 언젠가 알게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일부러.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러라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잖아요. 이게 자유의 대가예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와 이혼 협의 시작할 거예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분할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어요. 대신 조용히 끝내요. 소문 안 나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세요. 이 집은 제 명의니까 당신이 나가야 해요. 준석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준석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서연과 함께 창가에 서서 봤을 것입니다. 손을 잡고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석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서울을.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한준석은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 이혼 소송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5호가 원칙이지만 유책 배우자이므로 육사까지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대신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협의 이혼이라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요. 동의할 겁니다. 준석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짐이 거실에 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준석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산은 육사로 분할. 아파트는 제가 갖고 예금은 나눠요. 위자료 청구는 안 해요. 서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준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제보했잖아요. 증거가 있었으니까 잘린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준석은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부인도 알게 됐대요. 이혼 소송 들어갔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인생 망쳤어요. 당신이 본인이 망친 거예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선택지를 준 적 없어요. 그 사람이 선택했어요. 당신도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석을 봤습니다. 당신 변했어요. 이렇게 차갑지 않았잖아요. 안 변했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준석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명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류에 서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열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석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석은 회사 동료 김태연에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네.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힘들겠어요. 준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며칠 전에 회사 회식에서 이수아 씨 봤어요. 잘 지내던데요, 이수아. 준석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같은 팀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요즘 어디 있어요? 마케팅팀으로 옮겼어요. 근데 연락해보지 그래요. 그때 형 많이 좋아했거든요. 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준석은 우연히 서연을 봤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멈춰 섰습니다. 서연도 그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그냥 살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일은 구했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소문이 퍼져서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재 씨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연락 끊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부인이 위자료 청구했대요. 못 낼 것 같다고.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가 망친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준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배신당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미안해요. 준석은 그녀를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7년을 함께한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세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게 최선일 거예요. 그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12월 넷째 주, 크리스마스 이브. 준석은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준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수아였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네.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준석은 솔직했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수아는 그를 봤습니다.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헤어졌어요. 5년 사귄 사람이랑 비슷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 후련하면서도 허전하죠. 수아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준석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서로 위로나 하면서요.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락할게요.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먼저 들어가 봐야 해서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이거든요. 조심히 가세요. 수아는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준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라요. 준석은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서연도 민재도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준석도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7년의 시간, 믿음, 순수함,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준석은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한준석은 이수아와 북촌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옥 지붕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네, 좋네요.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 여기 힘들 때마다 와요.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요즘도 힘들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한 달쯤 됐는데 생각보다 평온해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그런데 화나지는 않아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수아는 준석을 봤습니다.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미련 같지 않은 거. 미련요? 네. 어떤 사람들은 끝났는데도 계속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복수하거나
용서받으려 하거나 수아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힘들어요. 놓아야 편한데. 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놓는 게 맞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시간 있으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왜요? 작은 전시회 가려고요. 사진 전시회인데 혼자 가기 심심해서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같이 갈래요?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락할게요.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조심히 가세요. 준석은 그녀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찻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북촌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7년 전 이 거리 어딘가에서 서연과 데이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웃고 있는 얼굴들, 그리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 사진까지 삭제하고 나니 사진첩은 비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석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혼자 살면서 장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봉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준석은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갔습니다. 1403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준석은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이야기였습니다. 준석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서연은 일을 잃었고 관계도 끝났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잘렸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준석이 원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균형을 맞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TV를 껐습니다.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든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준석은 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7년의 무게가 이렇게 가볍다니. 그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준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까? 영화를 볼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예전에는 서연과 함께 뭘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준석은 회사 복도에서 김태연을 만났습니다. 형, 다음 주 회식 오죠? 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와야 돼요. 수아 씨도 온대요. 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만나시던데요. 그냥 친구예요.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연인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태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준석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수아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 회식 가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회식이 저도 별로예요. 그런데 가면 같이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갈게요. 좋아요. 그럼 그날 봐요. 전화를 끊고 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배려심 있고 진실했습니다. 서연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도 그걸 이해할 것입니다. 준석은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던 소설이었습니다. 1시간쯤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밤 10시, 준석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1달 만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준석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도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준석도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두 사람의 길은 이제 갈라졌습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준석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징.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것.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정. 준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정은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은 존중받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도 정의한 형태라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석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자신을.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준석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살아갈 준비가